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나왔다고 치고. 소설. 한 장짜리. 보도자료라는 건 형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된 거를 내부에서 보고 아 이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인적인 비용, 물적인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투자하지 않는 거죠. 상당히 그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죠. 근데 게임 개발하는 진가 여기는 한술 더 떠요. 5단어로 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가에 다니는데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싶으면 5단어짜리 슬로건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웹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래서 클릭을 많이 받으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개발을 고려하는 거죠. 자, 이런 비즈니스 픽션들이 사진 찍기 직전에 딱 넘겼어. 이런 비즈니스 픽션들이 어떻게 유용한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내가 요 장래에 이만큼의 장래에 어디 가 있어야 되는지 일단 정해주죠. 그뿐 아니라 내가 내년에 저기 가 있으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3년 후에 여기 있으려면 이번 달에 이걸 하고 있어야지 다음 분기에 저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일종의 역설계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쪽팔려요. 혼자 앉아서 쓰면서 막 낄낄낄낄 거리는데 왜냐하면 써보면 아, 내가 이런 걸 밝히는 인간이었어? 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도 일단 써보면 자기도 몰랐던 조직이건 개인이건 내부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난 매출을 사실 밝혀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해외 진출 이렇게 쓴다? 라든가 김연아를 모델로 영입 이렇게 쓴다라든가 자기도 몰랐던 그 조직의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이 막 드러나게 되죠. 이게 그 비즈니스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레벨에서 이걸 써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엄친딸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대학교 때부터 즐겨서 써온 방법은 3년 후에 내 가상의 프로파일을 써보는 거예요. 프로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책을 써서 저자 바이오가 나왔다든가 이분은 저 아니고요. 아니면 3년 후에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3인칭으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뭐로 유명하고 어디서 뭐를 거쳐서 이걸 했고 이런 성취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어디서 살고 있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진짜 쪽팔리지만 저의 3년 후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2015년에 저는 소셜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겸 나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즉 내가 첫 커스터머에서 디자인을 맡고 싶다. 근데 이 회사는 무슨 서비스를 개발하냐 하니 누구든 자기 가치관에 맞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언제부터 흑자가 나고 있고 이런 유명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로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아주 정량적이고 외적인 요소부터 썼어요. 같이 하고 있군요. 네. 제가 하는 서비스는 유력 매체, 포브스 같은 저런 유력 매체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라는 거를 가치관의 일부로 정립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평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한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떨어지는 PR용, 언론용 보도자료에 맞는 스토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 형식으로 썼다고 쳤을 때 저는 나름 쪽팔리니까 12월이라고 썼어요. 2015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사 형식으로 한번 쭉 써본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노병 마술사님께서 하루 정도 이제 자기의 그 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은 1시간, 사실 이거 조금 시간 걸려요. 30분은 넘게 걸려요. 해보시면 이건 형식은 뭐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 이제 배드 뉴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 3번 해봤어요. 서울대, 연대, 다음 세대 재단. 그런데 막 이렇게 해서 역할, 대학원생, 프로젝트, 연구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빈티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흥미롭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흥미롭고 구체적인 목표, 즉 실제로 그렇게 새로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니면 나한테 중요한 보편성이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려면 그러면서 구체적일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꼼수란 없고 이렇게 흥미롭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해외여행할 때 어떤 점이 힘드세요? 라고 해서 진짜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나름 밑에 번역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누구를 채용하시겠어요? 누구랑 술을 마시시겠어요? 누구랑 노시겠어요? 저는 애봉이를 선택하겠어요. 그런 쪽인데. 왜냐? 구체적이고 재미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하나 대답할 때, 아이디어 하나 나올 때, 말할 때 흥미롭냐? 구체적이냐? 라는 그 레벨의 차이가 사람들 간에 엄청나요. 조직 대 조직으로 봐도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래서 재봐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스터디 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퀄리티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건 마치 개발 진짜 잘하는 분이랑 못하는 분을 해놓고 누가 더 빨리 코딩했게 이런 거 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흥미롭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고하는 것, 이게 그 아이디어라든가 창의력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수평사고라고 부릅니다. 수평사고란 무엇이냐? 그렇지. 자, 비판적인 사고는 제가 뭔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내 말의 가치가 정해져요. 제가 김요한 씨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가 갈죠. 그런데 수평사고에서는 내가 낸 아이디어, 스케치 말의 이동 가치를 따집니다. 이동 가치가 뭐냐면 지금 이 지점에서 새로운 지점으로 얼마나 나갈 수 있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내 머릿속에, 듣는 사람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경험들을 트리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이 있을수록,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을수록,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들은 사람이 변형할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백이 있을수록 수평 사고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 둘 중에서는 애봉 씨의 말이 지금 이동 가치가 높아요. 네, 다음. 이거 같은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봉 씨의 말이 이동 가치가 높아요. 네, 다음. 이거 아주 비슷한 소리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말했어요. 멤버들, 가족들, 일정 정하기, 밥 먹을 곳 정하기, 이런 식으로 한식이냐 현지 음식이냐 이런 보편성이고 구체성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애봉 씨의 말이 이동 가치가 더 높고 더 수평 사고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처럼 퍼스널 픽션 같은 걸 써보실 때, 자신의 목표를 잡으실 때,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하든 창의적인 사람으로 좀 더 가치를 인정받고 싶으시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대답하는 것, 내는 보고서, 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모컵 이런 것들이 다 이동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쓸 수가 있어요. 소구력이 있게, 보편성 있게, 듣는 사람이 반응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쓰면 나한테 뭐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빈 베이컨 효과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쓰시면 입소문을 내셔야 돼요. 조금씩 흘려야 돼요, 사람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좀 되게 오래전에요. 나는 3년 내 아이디오나 애플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3개월 후에 근무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선한테 말하는 순간 내 사돈의 팔촌의 동생이 아이디오에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현실화가 훨씬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가로막는 오해들을 다시 한번 쫙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망은 단순한 오해일 뿐 아니라 잘못 선택하시는 거고요. 권위에 의지해서 남이 정의한 성공에 따라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게 정부든 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정해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아이디어나 이런 데 사진 보잖아요. 외국 회사들 사진 보면 막 자유롭게 맘대로 아이디에이션하고 막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개개인들이 아이디에이션도 잘하고 창의력도 있고 성격도 좋으면서 건강까지 좋도록 똑똑하게 훈련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계신 거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런 환경이 가능한 것은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개인들이 30년 이상 동안 뻘짓한 결과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워 보이는 게 사실은 다 훈련의 산물이라는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지금 잘났다는 거라기보다는 갑자기 나는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어 라고 누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모행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얘가 미쳤나?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모해 보이는 게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나에 대한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모한 것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하자면 어디 유명인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나온 사람들 마치 운명의 여신이 다니면서 성공의 여신 이렇게 막 떨고서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성공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정의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성공을 측량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성공을 그려보기로 선택하고, 추구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남이 해줄 수 없고 여러분만이, 나만이 할 수가 있는 선택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오해를 다 푸시고 빨리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공을 정의할 것, 내 성공은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려보실 것, 그리고 흥미롭고 굳이 잘 그려보는 훈련, 잘 생각하는 훈련을 부단하게 하실 것. 이거는 삶의 방식을 제가 선택하게 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2달 동안 한 9kg 정도 체중을 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먹는 메뉴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식단만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바꾸니까 먹는 시간, 먹는 양, 내가 그로서리 하는 거, 도시락 싸는 거, 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아주 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그 기준으로 계속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삶, 내 성공을 주체로 놓고 정부, 기업, 저리 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학교 연구실, 지금 우리 팀 모든 어사이먼트들 이런 것들을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다음으로 어떻게 가냐를 내 개인적인 삶의 결정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럼 이게 끝이에요. 점심시간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